어떤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또 사용자화 커스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예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 중에서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보여드렸던 서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하여 아카이브를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카이브를 딱 봤을 때 뭔가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사실 예전에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더 많았고, 지금도 물론 많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잘 남겨놓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노션 페이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노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저장의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모니터를 2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요 링크를 일단 타고 들어가서 주소창에다가 bit.ly/서로의 안전망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션으로 아카이브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역시 외관이겠죠. 제가 노션으로 아카이브 만드는 거에 가장 장점이 뭐냐라고 동료들이 물어봤을 때 늘 얘기했던 게, 일단 예쁘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쁘게 만들려면 조금의 정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콘 커스텀이에요. 워크스페이스 만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일단 하나 만들면 아이콘도 없고 커버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이콘을 일단 이제 미리 제작을 한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 일단 넣어놓으면 완성도가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커버를 또 그거와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넣으면 또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콘은 280 곱하기 280 픽셀로 하시면 되고, 커버는 1500 픽셀 곱하기 300 픽셀로 하시면 됩니다. 노션은 완전히 반응형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이고, PC로 봤을 땐 또 이렇게 보이고, 또 PC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보이기도 하고 좁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유동성 있게 반영할 수 있으려면 1500 곱하기 300 정도는 돼야 된다. 용량은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습니다. 노션도 너무 큰 용량의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아이콘은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걸 지정하지 않고 아이콘을 올리면 네모 모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꿀팁으로 좀 드립니다. 배경을 없애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넣으면 상당히 귀엽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외관을 어떻게 꾸미면 되는지,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면은 여기 위에 이제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이제 뜨는 겁니다. 아이콘 추가. 일단 하면 랜덤한 이모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커버도 추가를 누르면 일단 랜덤한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모지로 넣기, 아이콘으로 넣기, 그 다음에 커스텀에서 넣기, 이렇게 3가지의 옵션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커스텀에서 업로드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모지로 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진짜 여기 페이지 바로 그 앞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저 산타클로스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뜨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노션이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그냥 새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콘이 빈 종이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차 있는 종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이콘을 지정해서 들어가면은 또 이거에 맞춰서 또 딱 입력이 되고, 이 인터넷 창에 이제 메인 여기 제목 줄에도 이 아이콘이 반영이 되고, 여기에도 지금 아이콘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걸 북마크에 넣는다? 그럼 북마크에도 이 아이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옛날에 제가 블로그 따로 만들어가지고 쓸 때 이걸 너무 넣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이 노션에서는 이게 바로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으로도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편하신 방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커버는 어떻게 변경하면 되냐면, 이미 들어간 커버 위에 커버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것도 옵션이 되게 다양한데 기본 제공되는 이미지로 넣으셔도 돼요.
여기 지금 기본 제공 이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사 아카이브도 있고 미술관에서 제공한 저작권이 이제 여기서 사용 가능한 그런 그림 이미지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언스플래시라는 저작권 무료 사진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랑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비가 오니까 좀 비랑 관련된 거를 좀 넣을까? 그러면 진짜 레인이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빗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어떤 사진으로 커버를 지정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이건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난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이 중요한데 라고 하면 위치 변경을 눌러서 드래그하고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난 비 오는 화면이 우산이 좋아 이렇게 하면 위치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제가 반응형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화면이 넓어지면 그만큼 이 영역도 되게 길쭉해지고, 화면이 좁아지면 그만큼 이제 이 영역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쉽게 따라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카이브라고 하면 을에 좀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사실 기록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인용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료 화면에서 여기 우리는 모였습니다 라는 분홍색 글씨는 제목이에요. 제목 형식의 블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목 2인 것 같아요. 제목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보라색 박스 같이 생긴 게 인용 블록이에요. 인용을 한 다음에 블록 색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표가 아니고 두 단으로 나눠서 인용을 쫙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쫙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배경색을 지정하는 거랑 2단 처리를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인용 화면을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 자 인용 단축키는요 그냥 따옴표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치시면 돼요. 2022년 10월 이렇게 하면 인용 블록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인용 블록은 지금 얼마나 한 거냐면 이렇게 길쭉한 거예요. 근데 얘를 밑에다가 노션 교육 진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텍스트 블록을 이 인용 블록 옆에다가 끼워 넣으면 이거를 두 단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드래그를 해서 이 인용 블록의 옆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블록이 두 단으로 들어간 거죠.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제가 그 연역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인용 그 부분이 보라색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라색 배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역이 너무 길어, 못생겼어. 그러면 여기에 이 단과 단 사이에 살짝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인용 블록의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기술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내가 10월 달에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다가 그냥 그럴듯하게 제목 같은 거 넣어주시고 걸어온 길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션이 일단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럼 이 블록을 형식을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제목 3번인데 얘를 제목 2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 앞에 다시 샵 두 개를 누르고 다시 스페이스를 치면 바로 제목 2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6개의 점을 눌러가지고 전환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넣으면 되는 거죠. 인용해서 그리고 내용에다가 드래그를 하고 거기다 링크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링크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연역을 그냥 텍스트로만 넣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링크가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보도자료 같은 거 나간 거, 기사가 나간 거 이런 거 다 링크 걸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이미지 넣는 방법을 안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블록처럼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밑에다 텍스트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지 자체에 있는 캡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캡션 기능을 썼을 때의 장점. 이미지랑 같이 얘가 움직이니까 뭔가 얘랑 얘를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포스터를 부착한 그 공간의 사진들을 넣어놓은 건데 얘는 성북청년 공간의 사진이고 얘는 정릉도서관의 사진이라면 이 밑에 따로따로 텍스트 블록이 있었다면 블록을 2개씩 옮겨야 되잖아요. 얘랑 얘를 자리를 바꾸고 싶으면. 근데 사진 밑에 캡션을 넣으면은 사진만 옮겨도 캡션은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되게 있고 텍스트 블록이 은근히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캡션은 별도의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도 더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가 되게 많은 그 환경에서는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뭘로 구성한 노션 페이지인지 잘 아시겠죠? 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목이 들어간 거고요. 앞에 지금 요 이모티콘 넣는 방법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인데 굵게가 한번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목 3번인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색을 변경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넣고 2단 나눔하고 캡션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는 어떻게 넣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블록을 넣을 때랑 똑같아요. 앞에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기서. 근데 이것도 이미지도 좋은 게 내가 업로드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그 자동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한글 검색도 되나? 오, 한글 검색은 안 되네요. 역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에 익숙하시면 그래도 쓰기가 편하시다고.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 불러온 어떤 이미지가 생겼어요. 이미지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슬래시 누르고 이미지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또 언스플래시에서 아이스크림을 검색해서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미지를 또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와 이미지가 지금 들어갔는데 얘네를 어떻게 2단으로 만드냐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위에 이렇게 이 블록을 이제 옮길 때든 뭐 전환을 할 때든 옵션을 할 때는 다 이 6개의 버튼을 잘 기억하라고 6개 점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이 위에 있는 사진 옆에 파란색 선이 생길 때까지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2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넣을 때는 몰랐는데 얘네가 서로 비율이 안 맞네요. 근데 끝에는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중간쯤에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네, 옮겨주시면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어젯밤에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캡션 넣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2단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캡션이라는 버튼이 뜨면 그 캡션을 클릭하셔도 되고 점점점을 눌러서 캡션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아이스크림 콘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캡션을 넣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아이스크림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비교한다고 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보시면 너무 차이가 크죠? 이 글씨 크기 차이도 좀 크고 사실 이 이미지하고의 어떤 어울림도 사실 캡션을 넣는 것과 그냥 텍스트로 넣는 건 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2단으로 만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2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계속 엔터를 치면 계속 2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냥 그 공백 블록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오세요. 만약에 내가 공백 블록이 없다라고 하면 맨 이 제목 있죠. 그냥 제목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엔터를 치면 그냥 공백 블록이 하나 생기거든요. 얘를 끌고 내려오세요. 이런 식으로 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넣는 거랑 또 여기에 넣는 거랑 다 다르니까 그런 거를 계속 만져보시면서 네,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2단 만들고 캡션 넣는 것까지 네, 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인베드 해보는 기능인데요. 동영상 인베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요즘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또 여기 2단으로 들어갔고 동영상 위에 얇게 구분선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인베드가 들어갔죠. 동영상 인베드는 그 아까 이미지 넣었던 것처럼 그 더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슬래시하고 동영상 이렇게 친 다음에 유튜브에서 주소를 이제 복부 타시면은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만든 아카이브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한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가지고 따와 오셔도 되고 복제해 오셔도 되고 뭐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막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음 블로그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뭐 블로그 같은 데에도 많이 팁들을 올려놓으셨고 노션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 사용자 그 그룹이 진짜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끼리의 커뮤니티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용은 채우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구글 문서도 그냥 내가 내 드라이브에 만든 다음에 공유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액세스 권한이 없잖아요.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노션을 그냥 만들고 나서 주소창을 그냥 긁어가지고 공유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내 노션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웹에서 공유를 켜신 다음에 링크로 공유를 해야만 로그인이 안 된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유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유가 그냥 보라는 공유가 아니고 함께 편집하자라는 공유가 있어요. 그거는 공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사용자 추가 이 란에다가 이메일이나 사용자 아이디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초대를 누르시면 그 사람은 편집자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이 아카이브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웹에서 공유라는 옵션을 켜신 다음에 웹 링크를 복사해서 이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권한 없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웹링크 복사 기능을 활용하셔야 되고 이게 웹링크인지 편집 링크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링크 주소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notion.site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링크는 다르고요. 웹 공유 링크 다르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꼭 네, 2번, 3번 강조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유한 페이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바에서 그 사람의 워크스페이스로 일단 이동을 한 다음에 공유된 페이지의 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공동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사람의 개인 페이지 탭에서 공유된 페이지 탭으로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워크스페이스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공유된 페이지만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 주인이라면 공유된 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개인 페이지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아카이브 만들기라는 이 화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다 하면 공유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누르면 뭐라 그랬죠? 편집자를 하는 거랬죠. 그게 아니라 웹에서 공유를 딸깍 키신 다음에 여기서 웹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네, 다른 데다가 복붙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웹 링크 복사나 아니면 이 공유 편집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 웹 링크는 여기에 따로 안 떠요. 내가 편집자로서 받은 페이지만 여기 사이드바에 뜨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다양한 페이지들을 서로 공유해 보시면서 네,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